너무 아름다운데. 예, 논이 멋지지. 대추리라고 하는 황새울이라고 하는 논, 대추리 논이 다 미군들한테 빼앗겼고 도들이 4분의 3이나 되는 논도 다 빼앗겼습니다. 논이라고 하는 게 꼭 벼를 생산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홍수를 예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논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엄청난 곳을 이렇게 빼앗아서 주민들이 농사 짓고 있는 논의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는, 바로 앞에서 농사 지으려면 좀 불편하시겠어요? 미군들이 근린 생활 시설이 있는 곳에 조명을 켜놓겠죠? 미군들도 그 조명 빛으로 인해서 벼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이게 조명등이 보이죠? 여기서부터 쭉 연결이 됩니다. 야구장에 보시면요, 네. 있는 그 커다란 조명등이 저런 비치고 조명등 있습니다. 평택시 거와 미군 기지의 조명등이 다릅니다. 그걸 비교해서 한번 지금 보시는 게 우리 평택시 가로등. 저것도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갓을 저렇게 빛을 차단하는 그런 갓이에요. 근데 미군 기지 안에, 저 철조망 안에는 미군 기지 공여지죠. 공여지 안에 있는 것도 요구를 했어요. 주민들이 시간을 좀 차단을 좀 해주던가 갓을 만들어 주던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모든 식물도 사람들처럼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에는 일어나서 영양분을 먹고 밤에는 자야지 되는데 미군 기지에서 쏘아대는 빛 공해 때문에 벼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저쪽 쭉 담장 철조망 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벼들이 제일 피해를 입는 거죠. 소출, 그러니까 수확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략 11가구 정도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저거를 집단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전투기가 이륙하자 찢어질 듯한 굉음이 퍼집니다. 실제 소음을 측정해봤더니 공연장 수준인 100dB를 훌쩍 넘습니다. 비행기, 헬기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겪는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저 건물하고 사이에 보이는 곳이 미군 부대고요. 헬기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손에 닿을 것처럼 가까이에서 지나가고 건물에 이제 진동이 있고 동물들이 막 짖죠. 새벽에 뭐 12시, 1시, 2시 어떨 때는 3시까지도 헬기가 뜬 적이 있고 심할 때 막 4대, 5대, 6대, 7대 이렇게 줄줄이. 저희 논이 활지로 옆에 있거든요. 그 전투 비행기지 뭔지 그 양 싹 하고 뜨는 거예요. 하늘이 다 땅이 다 흔들리는 그 바람이 싹 하고 불더니 가끔 비가 확 밀려가지고 안 들리더라고요. 고막이 나가시는 거예요. 전화는 물론 옆 사람과 대화도 어렵고 어린아기들이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전화도 못 받지. 그 다음에 모든 뭐 대화가 안 되니까 TV 시청도 어렵고. 주민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었다가 주민들의 항의로 지금은 캠프 험프리 기지 안으로 재배치된 AN/TPS-59 레이더가 안성천 너머로 보입니다. 당시 레이더는 4층짜리 빌라와 직선거리로 불과 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엄청난 소음은 물론이고 지능형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고 센서 전등이 오작동을 반복할 정도로 강한 전자파를 일으켰습니다. 사드 배치를 처음 검토한 곳은 평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 인명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해서 성주로 정해진 거죠. 탐지거리 740km인 레이더도 이 정도로 심각한데 1000km에 달하는 사드 레이더는 얼마나 위험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헤드쿼터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커맨드 앤 헤드쿼터 유나이티드 네이션 커맨드 UN 군 사령부하고 주한 미군 사령부가 있고 저 건물 밑에
지하 3층에 달하는 CC 평택이라고, 여기에는 EMP 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벙커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기 지하 벙커는 1000명 이상이 한 달 이상을 숙식이 가능할 정도로 모든 생활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다 설치를 해놨고, 미국 국방성, 펜타곤, CIA, 이 국방정보국 이런 데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정말 핵심 주요 시설이죠.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 유엔군 사령부와 관련되어서 해체를 요구했는데, 그 유엔에서 이제 답변,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체하라 마라 주장할 수가 없다. 그 요구는 미군 측에 요구를 해라, 이렇게 답신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 조직이에요. 유엔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 조직인데 마치 이것이 유엔과 관계되어 있는 것처럼 명칭만 유엔군 사령부로 미군이 쓰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이게 마치 유엔군 정말 사령부처럼 하기 위해서 캐나다, 호주 이런 사람들한테 부사령관직을 주어서 국제연합군인 것처럼 이렇게.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 사령부의 관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모든 관련 사항은 유엔 사령부에 의해 중개, 판단, 감독,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교류를 하는데 왜 타국이 와가지고서 개성을 하고. 가라, 금강산을 가지 마라, 남북철도도 방해하지. 유엔군 사령부가 뭐하러 있는 거냐 이 말이죠. 그를 빨리, 저 불법 조직을 빨리 내쫓지 않고서는 이 한국 정부는 한치의 자주권도 가질 수 없는 조건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평택 캠프 홈플레이지 주변을 곳곳을 안내해 주신 우리 김성기 상임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홈기지를 전 국민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신 것을 너무나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또 함께 따라다니고 싶은데, 전 세계의 미군들 그리고 그 군무원들, 그 가족들이 23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전 세계에. 독일, 이탈리아, 필리핀, 온두라스, 태국, 알래스카, 캐나다, 괌, 하와이 이런 모든 곳들을 다 23만 명의 미군들이 침략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렇게 한 것이 미군입니다. 그 미군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방송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 공유해 주셔가지고서 미군이 이 땅을 하루빨리 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한미군 몰아내자 한번 할까요? 주한미군 몰아내자! 그 미군 기지를 보면서 부대끼는 마음을 당기기 위해서 부대찌개를 먹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